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쁘지 않게 지금까지는 흘러가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자료에 녹음한 거는 사실은 45,500달러 부근까지 이제 된 걸로 이제 자료를 캡처해서 이제 영상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영상 바로 들어가기 전에 4만 달러가 깨졌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잘 오늘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중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으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일요일 날 오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후로 이제 넘어가면서 밤 시간이 되면서 좀 조정 장세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방향은 분명히 드리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마 분명히 몇 가지 소스는 아마 분명히 가져가실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걱정될 만큼 투자할 필요 없다. 이거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보면은 코인을 투자해놓고 묻지마 투자를 해놓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묻지마 투자는 가급적이면 진짜 지향이 아니라 지양 해야 되고, 고액을 넣으시는 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외에 알트코인 시총,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이 위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소액을 투자하시는 거는 미들캡이나 로우캡 마켓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돼요. 어쨌건 어저께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한 6에서 7%, 8% 정도 이제 쐈잖아요. 급작스럽게. 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통상 그 사토시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이 빠져요. 순간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 개수가 많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장세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끌고 가는 장세는 맞긴 맞는데 알트코인을 그렇다고 죽이는 장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이 7, 8% 정도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30% 정도는 까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건 아니다. 예,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아마 4만 달러가 깨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 준비한 시간이 틀리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나와 있는 거대로 말씀드리면, 도미넌스가 코인 360에 따른 거는 62.38 뭐 요 정도인데, 그냥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뭐 시총 중이나 중상위급 정도에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은 급격하게 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서 여기 핑크핏으로 있잖아요. 그 외의 코인들은 그냥 그린 컬러로 있고,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아마 지금 에이다 코인이 아마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도미넌스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62.61 정도. 그래서 여기를 아마 지금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날봉 캔들이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일단 말렸어요. 소형의 어떤 그 캔들이 하나 싸졌고, 그리고 주봉 캔들에서는 밑꼬리가 길게 말렸는데 몸통이 되게 얇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미온적으로 조정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또다시 이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급작스럽게 급락을 해버린다면 조금 얘기가 틀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 이후까지 이제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불이 한번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차트스 분들은 5만 달러까지 갈 거야. 어느 순간까지. 그리고 6만 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지금 주봉 캔들, 그러니까 주봉 차트로 딱 봤을 때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딱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깨를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요 패턴. 머리를 그리고 어깨를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질 거다.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근데 그렇게 보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2월달 중순 이후 정도. 빠르면 중순 이후, 좀 늦게 와도 3월달, 4월달, 5월달. 그래서 2월달은 어중간한 어떤 이런 알트코인 순환매가 있겠지만, 3월달, 4월달, 특히나 3월달, 4월달에는 진짜 완벽한 알트코인 상승장이 아마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차트상에도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김치 프리미엄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서도
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6%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6% 정도가 해외 시세보다 되게 못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코인을 사셔가지고 해외에 전송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실 분들은 지금이 딱 그렇게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인 것 같네요. 예, 지금 딱 보시면 그래서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250만 원이 저렴하다.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다가 지금 한참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원, 예, 스텔라룸엔 마이너스 21원, 트론이 마이너스 2원 정도, 예, 지금 맞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산다 갑자기 이제 연락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카오 주식에서 이제 좀 재미를 많이 보고,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적립식으로 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7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한번 매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더리움도 샀었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보통 단순한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시장을 잘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한 번 코인을 일단 한 번 사서 3,700만 원에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50만 원이 까져. 한 100만 원이 급작스럽게 까져. 그러면 거기서 그냥 팔아버려요. 그냥 팔아버려요. 거기서.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큰 돈 못 벌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응은 물론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시세창을 그냥 여기 뭐 이분이 이제 의자가 땅에 뿌리를 묻어버렸잖아요. 이런 거 같이 너무 여기에 이제 하루 종일 집중을 한다고 해서 이게 돈을 버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샀는데 찔끔 떨어지는 거는 그냥, 예,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스탠스가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 매매를 할 때 매매를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잦은 매매는 오히려 빗썸이나 업비트나 바이낸스 거래소에 수수료를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됐나. 특히나 이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빠지면 나는 트레이딩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바로 손절해버리거나 아니면 바로 수익 창출해버리는데 개별적인 어떤 그 코인의 이슈나 어떤 그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 손절하면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 조금밖에 못 가져가죠. 그리고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관한 서비스를 빗썸에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빗썸 거래소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국내 거래소 중에는 지금 아마 첫 번째로 런칭을 한 것 같은데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일단 테스트로 640개의 이더를 일단 모집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하려면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일정 금액의 그 이더리움을 예치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건데 이게 아마 테스트로 진행해서 아마 1차가 모집이 끝나고 2차를 하고 3차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찰리님 1년 전에 좋다는 말에 빗썸에 비트 1개와 이더리움 25개 그리고 리플 3만 개를 사놓았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진짜 좋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리플까지 3만 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매도는 한 적이 없는데 빗썸에 장기로 놔둬도 될런지요. 노후 준비 차원으로 산 건데 잘 몰라 답답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를 어느 정도 제가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차라리 매매를 안 하실 거면 비트도 거기 보면은 스테이킹이 아니라 이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빗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빗썸에 보면 그 프로그램을 돌리셔가지고 이자를 받으세요. 예. 이건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다음에 2차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들어가면 그때 가지고 계신 이더리움을 거기다 넣으셔가지고 이자를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굳이 바이낸스 뭐 계좌까지 터가지고 옮기시고 주소 옮기고 막 하면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빗썸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냥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냥 장세를 말씀드리면 CVC도 그렇고 뭐 마나도 그렇고 에이다 뭐 BNB 아이오타 큐텀도 그렇고 뭐 사토시 마켓에서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막 급작스럽게 올라가거나 급작스럽게 막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미온적인 조정 상태에서 사토시 마켓이 막
엄청나게 급등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보시면 링크나 여기 보시면 스팀이나 네오 같은 경우하고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보면 떨어진 게.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되게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들어서는 되게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그 알트코인의 어떤 뭐 펀더멘탈을 어떤 죽이는 그런 장세는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동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지 마셔야 하는 코인이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선 뭐냐면 XRP니 이미 한 번 쐈잖아요. 쐈기 때문에 소송 근방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소송 날짜 있잖아요. 그 근방에서 아마 지리하게 가다가 전후로 해서 아마 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뭐 홀딩하고 있으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근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클래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스트롱 홀딩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디센트럴 뭐 나쁘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 200원대 위에 있는데 이 친구도 가지고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 300원대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장투용으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샌드박스보다 좀 나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디센트럴 랜드엔 많이 그러니까 묻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트론하고 BTT는 같이 움직여요. 근데 트론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쏠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명절 이후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제 전 말씀드리고, 제로엑스는 좋다 말씀드렸는데 쏴도 아주 크게 쐈기 때문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한동안 조용할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조용할 거니까 그걸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호라이즌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파동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얘는 좀 빨리 빠져요. 많이 빠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 8% 정도 빠졌었더라고요. 8% 정도 빠졌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호라이즌 코인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크게 올라가고 크게 빠지는 거를 두려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코인은 손을 대시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나 몇몇 개 거래소에서 오더북에서 아마 코인이 점진적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더리움하고 비슷하게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XRP야 저도 이제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어렵게 지금 현재 만들어놨어요. XRP 같은 경우. 그래서 추매를 안 해요. 저도 추매는 안 하지만 그냥 장투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5년 동안. 어떻게 되나 한번 저도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G캐시 네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안 가는 것 같이 하다가 차트상 거의 완성은 됐는데 비트만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 준다면 아마 이 친구도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특히나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아이콘이 여기 보면 7포인트가 상승하고 A클래스잖아요. 근데 다른 코인 다 쫓고 찔끔찔끔 움직일 때 아이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력하지 않을까.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그걸 또 말씀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com에 나온 뉴스죠. 근데 이거 보면은 4분기에 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이제 투자된 어떤 그 기관들의 퍼센테이지가 93%를 차지한대요. 작년 중반, 2020년 중반까지만 해도 80% 정도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말 4분기가 되면서 93%까지 올라갔다. 거의 기관 투자가들 자금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XRP 트러스트를 중단한 후,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중단돼 있죠. 저희 이제 다시 어느 시점에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그리고 지캐시까지 여기 나와 있는 상품이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OTC 마켓에서 움직이는 거는
호라이즌하고 스텔라 루멘, 지캐시는 제외하고 OTC 마켓에서 움직인다. 요것도 이제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호라이즌, 스텔라 루멘, 지캐시 같은 경우는 OTC 마켓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 이미 OTC 마켓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요거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가능성이 있는 거, 이미 안정권에 들어간 거. 근데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직도 아마 못 가는 코인이 있을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진짜 많이 못 갈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런 거를 충분히 그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사이드 메뉴로 소량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냥 장투로 보시면 되는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만 100% 투자를 하시면 아마 지쳐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수익을 못 거두실 거예요. 아마 손절을 하시거나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시거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언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저께 이제 대만 해상에서 지진이 났다. 그래서 5.2에 지진이 났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마 뭐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5년 이내에는 아마 진짜 메가 지진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미국 서부 아니면 그 일본 쪽 아니면 불레고리 쪽에 하여튼 그 연결된 구간에 분명히 올 거고, 또 하나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되게 빈번해지잖아요. 특히나 막 그 이집트에 이제 눈이 온다거나, 어저께도 이제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 보스턴에 뭐 급작스럽게 뭐 폭설이 왔다,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뭐 추워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있던데.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그 기후 변화가 중장기화되면은 농작물 피해가 되게 극심해져가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면 우리가 먹거리를 사는데 그 식료품점에서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데 막 지마켓 같은데 그런 먹거리를 살 때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공급이 딸릴 수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엔겔 지수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말에 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쪽에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 파이는 줄어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프트웨어적인 곳에 파이가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이제 그림자 금융 세력은 모든 이제 힘의 이동과 자본의 이동을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게 아닐까. 그게 아마 키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다 코인은 지난 3년 동안 여기 보시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든요. 이게 3년간 그려진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되게 크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만들어진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업비트 창이나 빗썸을 보시면 아마 다른 코인들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어설픈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장기로 보시고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호재거리 이슈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좀 이것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관계에 관해서 이제 도미넌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 차트를 그린 거에 제 견해를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미넌스가 찔끔 올라가다 찔끔 하락하는 구간이 와요. 그게 이제 1쿼터라고 이분은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2쿼터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1, 2, 3월 달이 요 정도 구간이면, 그죠? 어정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역헤드 숄더를 여기서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정뛴 어떤 그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알트코인은 질질질 끌려가는데,
2분기가 들어가면서는 3월달 이제 4월달 요 정도 때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때 아마 호재거리를 되게 많이 알트코인들이 터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돈의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를 그림자 금융 세력들,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주도해서, 특히 미국에서 주도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얼마 전에 1.9 트릴리온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시민들한테 이제 지급해 주겠다. 개인당 1,400달러씩.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까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냐면, CNBC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15달러는 여기 보시면 코비드 19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운투 서바이버 여기 써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더 높이 추진하겠다. 하이크 레이터라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15달러까지 이제 진행을 시키고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 인상, 최저 임금이 점진적으로 15달러에서 16달러, 17, 어느 순간 20달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일자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점포 세상 있잖아요. 무점포 사회. 점포에 사람이 없어. 서빙하는 사람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카운터에 계산하는 사람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 산업에 관해서 빗썸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뛰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뭔가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오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뭐 폭등이나 폭락만 안 한다면 이오스도 한번 크게 쏠 가능성이 높아지는 차트적인 관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미넌스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여기서 5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하락했다가 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눈 멀뚱멀뚱 두지 마시고, 알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100%, 200% 상승을 했다면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넣었는데 그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된 거잖아요. 반드시 챙겨놔야 돼요. 알트코인 20%, 30% 상승을 하지만 꺼질 때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30%, 40% 꺼지는 거는 다반사다. 그거를 항상 인지를 하시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자, 이분들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향후에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 저점 추세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녹음하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죠. 지금 현재 상황인데 뭐 이 추세선만 만약에 밑으로 깨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보면 5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이제 다시 조정에 들어가면서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패턴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명절 이후에 2월달 말에서 아니면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파일코인.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가 이제 매집 시기예요. 안 간다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아마 호재 뉴스를 터뜨리면서 DCG에서 아마 립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핸들링을 하면서 붐업을 시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가이거나 아니면 막 안 올라갈 때 그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제 친구한테 이제 비트코인 100만 원이 안 될 때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3,700만 원이 넘는 금액에서 현금을 들고 그거를 매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000원이 넘지 않는, 10,000원이 넘지 않는 시점에 제가 그 친구한테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100 몇십만 원이 되니까 지금 와서 사잖아요. 그게 일반 대중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 사람들이 욕할 때,
욕하는 코인들, 저가인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조용히 그냥 매집해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자기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폴카닷 같은 경우도 차트가 완성이 돼 있다.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도 향후에 비트코인만 급등과 급락을 안 한다면 이 친구도 앞으로 계단식 상승 N자 패턴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레딧하고 같이 해가지고 XRP 상승을 주도했었던 크립토 불 2020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XRP가 많은 사람들을 밀리언에어 100만 장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 2months 안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달 안이란 얘기죠. 근데 어차피 2달 안에 XRP한테는 되게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2월 22일 날 소송에 관한 재판이 벌어지죠. 그 결과가 나오고 또다시 반문을 할 거고, 이게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뭐 이 코인이 뭐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코인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미국한테는 엄청난 손해예요. 사실은 중국이 BSN으로 보이지 않게 동아시아 쪽하고 유럽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XRP까지 만약에 져버린다면 미국은 진짜 바보짓만 하는 거다. XRP를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연준도 마찬가지로 XRP를 통해서 본인들이 여태까지 유지했었던 달러의 어떤 그 기득권을 뭐 암암리에 저는 이 XRP 리플사에 좀 녹여내지 않았을까, 이미 글렌 허친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몇 년 동안의 어떤 그 뉴스나 데이터를 보면 그 말에 이제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 4월달, 5월달 이때만 지급이 되면서 많은 호재거리 뉴스가 한두 달 내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추매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밝은 미래가 있을 거니까 너무 실망들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불안한 장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방송 녹음을 끄고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고, 오늘은 제가 봐서 상황 봐서 이제 방송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